국내 첫 매출 2조 원대 제약사의 탄생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미국 FDA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통과한 항암제 렉나자의 주인공 유한양행입니다. 올해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 그리고 제2, 제3의 매출 2조 제약사 후보는 누가 있는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산업부 이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이 유한양행 매출 성장의 배경은 역시 렉나자의 힘이라고 봐야겠죠? 네, 일단 매출 전망부터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유한양행의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2조 900억 원대, 그리고 700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 900억 원대로 예상이 됩니다. 전년보다 매출은 12%, 영업이익도 63% 늘어난 수준인데요. 국산 항암제 최초로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이 렉나자 효과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시다시피 렉나자는 지난해 8월 유한양행이 기술 이전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인데요. 이 미국 FDA 허가를 받고 곧바로 9월에 상용화에 성공을 하면서 파트너사인 존슨앤존슨으로부터 800억 원에 달하는 기술료 마일스톤을 받았습니다. 지난 2023년에 유한양행의 매출이 약 1조 8천억 원 수준이었으니까 연매출의 2.5% 이상을 단일 계약 기술료로 벌어들인 겁니다. 이로써 글로벌 대형 제약사로부터 신약 로열티를 수령하는 최초의 국내 제약사가 된 겁니다. 해당 금액은 모두 지난해 3분기에 라이선스 수익 실적에 반영이 됐고요. 지난해 9월부터 미국에서 처방이 되기 시작해서 올해 미국 매출은 4,300억 원까지 오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 4시에 이제 IR 컨퍼런스 콜을 예정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빨리 실적이 나올 가능성도 우리가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매출 지금 1조 원 블록버스터가 될 것이다, 렉나자가. 그런 기대감도 지금 높은 상황인데 올해 이 렉나자에 대한 로열티가 추가로 더 들어온다는 거죠? 맞습니다. 일단은 아시다시피 이 렉나자와 또 존슨앤존슨의 항암제인 리브리반트를 병용해서 이제 투여를 하는 병용요법에 대한 효과가 계속해서 입증이 되고 있거든요. 미국에 이어서 유럽에서도 이 병용요법이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유한양행이 받을 기술료도 435억 원에 달하는데 요거는 올해 상반기 안에 수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여기 더해서 아시아 주요국인 중국, 일본 등에서도 품목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점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유한양행의 올해 매출은 2조 2천억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렉나자가 미국과 또 유럽, 중국, 일본에서 각각 1조 원, 그러니까 미국에서만 1조 원이 넘는 매출을 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유한양행이 렉나자 판매를 해서 받는 로열티의 비율이 매출의 한 10%에서 15% 정도로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 계산을 해보면 최소 2천억 원은 확보를 한 셈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특히 요즘에 고환율인 것을 좀 감안을 하면 이 기술료와 로열티 모두 달러로 결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네. 이로 인한 수혜도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이 폐암 치료제 분야에서 이 시장을 독식하고 있다시피 한 게 아스트라제네카의 지금 티그리스 아니겠습니까? 렉나자의 효능이 이것보다 더 좋다는 데이터도 얼마 전에 나왔다고요? 맞습니다. 지난 1월에요. 존슨앤존슨이 추가 임상 결과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좀 발표를 했습니다. 이 렉나자 병용요법이 타그리소 단독요법보다 전체 생존 기간에서 1년 더 길었다, 이런 내용인데요. 즉 환자가 이만큼 오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데이터에서 우리 렉나자가 앞섰다, 이런 분석입니다. 국산 신약을 도입한 글로벌 제약사가 이 상업화 성공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친 거는 이번이 좀 이례적이라서요. 더욱 기대가 되는 거고요. 특히 암 환자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게 또 생존 기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 처방 현장에서 의사들이 타그리소보다 렉나자 병용요법을 처방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비소세포 폐암 항암제 시장은 오는 2030년에 100억 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렉나자가 좀 점유율을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이렇게 유한양행이 지금 매출 2조 원대 진입한 첫 제약사가 될 걸로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그 다음 2조 원대 후보는 누가 있어요? 가장 유력한 건 아무래도 5대 제약사겠죠. 이 중에서도 녹십자와 종근당이 좀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데요. 물론 당장 올해 달성까지는 어렵습니다만 내년 2026년 달성을 목표로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녹십자는 당장 올 1분기에 또 역대급으로 독감이 유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로 인한 독감 백신과 또 치료제 매출의 회복이 예상이 되고요. 여기에 국내 혈액제제
최초로 또 미국에 출시를 했죠. 녹십자가 개발한 알릭으로 이 제품이 현지 판매량이 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또 종근당은요. 기존의 캐시카우였지 않습니까? 이 위식도 역류 질환 치료제 K-캡 요거의 공백을 채워줄 팩스쿨루 이런 신규 품목의 매출을 좀 키운다는 전략인데요. 또 아시다시피 스위스 제약사 노바티스의 이 자체 개발한 신약 후보 물질을 기술 이전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좀 이후 성과가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만약에 올해나 내년까지 좀 임상 결과가 추가로 공개가 된다면 기술료 이런 추가 수령에 대한 기대가 남아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소식은 이석 기자가 추가로 취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투자자들이 오늘 좀 궁금해하는 사항은 이 랭라자 투여자에게 황문근 융해증이라고 하는 첫 이상 사례가 미국 저널에 이 보고가 됐다라는 그런 소식이 일부 언론에서 지금 보도가 됐거든요. 네, 횡문 이제 그런 부작용 같은 경우에 이제 한 명한테 발생을 했다 이런 건데요. 기존 경쟁 제품인 이 타그리소 같은 경우에도 네. 이런 이상 반응이 좀 나타난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이 이걸 좀 추적 관찰을 하겠다, 면밀히 좀 관찰을 해보겠다라는 입장인 건데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는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한양행 올해 추가 성장 기대감에 대해서 산업부 이서우 기자와 알아봤습니다.